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있는가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무예처럼 앞만 보고 안전하게 혹시 내가 또 놓치는 게 없나 꼼꼼하게 돌다리만 두들기면서 가신 분과 멀리 있는 큰 목표만 보고 중간중간에 느끼고 배우고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큰 목표만 향해서 전진하신 분,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이고 어떤 성격이 나쁜 성격일까요? 어차피 이거는 뭐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합쳐서 생긴 게 나의 성격이에요. 나의 성격. 그래서 이런 성격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는 자, 살아온 우리는 그냥 결과만 보고 아,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이었으면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이지 않았으면 나쁜 성격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성격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희한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설명하려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놨어요. 이 플러스라는 의미와 마이너스가 더하기 빼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양지, 음지 이렇게 제가 나눴어요. 왜냐면 우리가 성격이라는 사실 리스트를 이렇게 쫙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왜 굉장히 지식인이다, 굉장히 뭐 존경받는 뭐 그런 성격이다라고 하는 위에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직업적으로는 사실은 좀 뭐 무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네 그런 상황에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성격이라는 것이 갖는 모습은요 결국 뭐냐면 하나는 제가 양지 음지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명리학에서 그 선천적 성격 유전자는 어떻게 되냐면 운명 결정론이 아니에요. 이 성격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세요. 플러스 방향에서 쓰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형사계 그 형사사건을 맡는 검사가 있잖아요. 그 검사의 성격과 이거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조폭 그쵸? 조폭의 우두머리 보스가 갖는 성격적 유형은 같아요. 그럼 이게 좋은 성격이에요? 나쁜 성격이에요? 그쵸? 우리는 검사는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고 뭐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이고 우리가 조폭, 흔히 말하는 깡패 거기에 보스,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격이 좋다 나쁘다를 뭘로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검사로 왔으면 좋은 성격이 되는 거고 이쪽 범죄자로 갔으면 나쁜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놓고 나쁜 성격, 좋은 성격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즉 결론을 내리자면 나의 성격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성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요게 이 성격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은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분명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굉장히 불편한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은 아까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었죠. 동그라미는 사실은 우리 느낌이 뭐가 나 있지 않고 동글동글한 성격이잖아요. 사실 이런 성격들은 사실 편해요. 이런 사람들의 성격을 부르고 우리는 편한 성격이다, 좋은 성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나를 안 힘들게 하잖아. 근데 아까 세모난 성격이 있었죠? 세모난 성격? 얘네들은 뾰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주로 뭐라고 불러요? 까칠하다, 뾰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콕콕 찔러, 아프다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글동글한 성격끼리만 모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왜? 우리가 뭔가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뚫고, 그쵸? 우리 왜 그런 터널 같은 것도 뚫을 때는 뭐로 뚫어요? 뾰족한 걸로 뚫어야 되잖아요. 뚫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는 뭐가 있냐면 나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방어를 해야 돼. 나도 무기가 있어야 돼. 동그란 애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그냥 굴러 피해 가서 사는 수밖에 없어. 근데 세모난 애는 뭐예요? 얘도 공격할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격과 수비는 동시에 함께 존재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공격적인 둥글둥글한 요소와 그 다음에 뾰족한 요소들이 잘 배분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A라는 필요에 있을 때는 동글동글하게 살다가 갑자기 위기가 느껴졌어. 안 되겠다. 나 세모로 써야 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의 성격이라는 그 모양새를 갖춘 애들은 그렇게 뭐 딱 맞게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춰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성격과 이런 성격이 만나서 함께 살아라 해서 맞는 게 남녀, 우리가 뭐 부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어떤 동그란 성격과 이제 세모난 성격이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 범위가 0에서 10으로 놓고 봤을 땐 3에서 7 사이에 있어야 돼요. 제가 좋음에서 51%의 기준점이 있다고 했죠. 거기서 좌우로 한 20% 정도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별로 특별한 어떤 얘기를 들을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동글동글함이 0에서 30 사이로 너무 치우쳐졌어. 너무 동글동글만 해.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취급을 받기 쉽냐면요. 참 표현은 그런데 호구. 쟤는 내가 어떻게 대해도 나를 찌를 무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 비춰지면서 삶이 힘들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세모. 요거 아마 이게 70에서 10으로 만약에 70에서 100으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뭐냐면 늘 찔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를 피해. 그러니까 얘는 얘의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 찌르니까 사람들이 야야 쟤 옆에 가지 마. 쟤 옆에 가면 아파. 그래서 다 피해요. 그래서 늘 외로워. 너무 사람들이 왜냐면 부딪히면 자꾸 상처가 나니까.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동글동글한 30에서 70 사이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기본적인 타고난 성격은 사실 바꾸기 어려워요. 예민한 성격이 갑자기 둥글둥글해지기 쉽지 않고요. 아까 이제 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야생성, 가축성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야생성은 뭐냐면 자기 혼자 지가 지지고 볶고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되는 애야. 한 부류는 누군가의 돌봄, 그 다음에 약간의 입금, 그 다음에 지지, 응원, 용기 이런 것들을 계속 부여해 가면서 에너지를 키워줘야 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골고루 섞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 성격만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격은 내재되어 있는 거고 말과 행동 얘네들이 사실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기본 성격은 바꿀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걸로 교육, 훈련 얘네들을 통해서 말하는 모양새 그 다음에 행동하는 지침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할 때가 뭐냐면 본질은 사실 본질은 너무 괜찮아. 왜냐면 저는 본질을 보는 사람이니까 본질은 너무 괜찮은데 이 표현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사실은 뭐냐면 뭐 예쁜 말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별로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잘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질이랑 상관없이 자꾸 상대하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말과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수정이 가능해요. 요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그런 행동으로 드러난 거나 말로 표현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그 백화점 그렇게 뭐죠? 그 오픈할 때나 마감할 때 보면 이렇게 쫙 백화점 직원들이 이렇게 서갖고 어서 오십시오. 뭐 또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겉으로 드러내는 게 썩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요. 그런 교육을 서비스 교육을 반복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진 사람만큼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잘하세요. 제가 한번 오사카에 친구가 살아서 거기 갔을 때 한번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건물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저는 이제 일본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일본말이야. 되게 단순한 일본말인데 그걸 계속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야 봤더니 훈련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서비스라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갖춰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낯가림이 심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왔을 때 반드시 시선을 맞추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훈련이 될 때까지 그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가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일 솔직히 말해서 힘드신 분이 뭐냐면 뭐든지 나 원래 성격이 그래. 아니 나 원래 성격이 그런 걸 그럼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요. 내가 가진 성격과 타인이 가진 성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뭐와? 교육과 훈련으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나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네가 맞춰. 아니 본인은 상대의 성격에 대해서 맞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누가 자신의 성격이 나 원래 이러니까 맞춰주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고 배우고 연습하면 성격은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문제점만 잘 해결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말과 행동이에요.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땐 80% 이상이에요. 거의 말과 행동이 때문에 문제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아무리 의도가 나쁘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가졌어도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을 잘못 표출해 주는 굉장히 이제 지금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친밀 집단이든 이해 집단이든 정말 그 본인이랑 딱 맞는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는 늘 뭐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갈등 유발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본인의 기본적인 본질적 성격이 어떤지 일단 분석이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후천적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됐을 때 MBTI나 빅5 검사 같은 걸 반드시 하는 게 좋다고 한 게 이걸로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런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따라서 후천적 성격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본질적인 내 성격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성격 검사가 무조건 반드시 자신을 찾는 데는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소 때문에 내가 힘든지에 대한 본인의 삶의 경험치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솔루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문제의 가장 어려움은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하는 말,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취해지는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관계도 힘들고 일도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 골목식당을 제가 아무리 졸려도 열심히 챙겨보는 부분인데, 그 백종원 그 분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백종원 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요. 그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예요? 관계라기보다는 일에 더 치중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뭐 게임을 막 잘해갖고 이 인터넷 환경 안에서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를 평가받는 직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관계가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가면, 제가 아까 우리 무예가 땅만 쳐다보고 가는 것처럼 그건 놓친 채로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했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까 한이처럼 하나하나의 중간 점검 없이 자기의 큰 목표만 보고 앞을 달려가면 인생을 한번 가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후회스럽고 내 주변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우에 계신 분들이라도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상처나 불편함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반드시 그 부분을 한번 짚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새해 첫날 이렇게 힘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 따로 없다고 그랬죠? 네. 학교에 가 있을 때 좋은 성격이 있어요. 네. 막 받아들이고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난 수용적 성격이, 그 다음에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성격, 이런 성격이 학교에서 좋아요. 그럼 학교에서 좋은 성격이 사회로 나오면 좋은지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머리 따로 있고, 생활머리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돈 버는 머리 따로 있고, 정치하는 머리 따로 있다. 이게 결국 뭐냐면, 머리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메이드해서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역할을 찾는 게 진로, 적성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ABO 이건 지금 제발 좀 지우세요. 나 이거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나 속상해. 화나. 왜? 성격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댔는데 그 ABO 뭐 그딴 거 갖고 자꾸 얘기하시지 마세요. 이건 그냥 재미로만 끝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셨던 그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확한 분석과 그 다음에 그 성격을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들의 솔루션을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찾아주시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